자, 21번부터. 자, ecotourists. 생태 관광을 하는 사람, 생태 관광객은 자, 말 그대로 생태 관광이니까 뭐겠어요? 좀 친환경적이고 친지구적인 뭔가 생명체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관광을 하겠다는 게 되게 좋은 내용이 담긴 관광인데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regarding 내지는 as to 그다음에 in terms of 요이어 다 잡아놨어요. 동물과 관해서는 prefer the good 얘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예전에 리딩 부스터 고도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good, 뭐 funny 이런 추상적인 형용사를 명사화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고 재밌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고 재밌는 걸 더 선호한대요. 그리고 are in o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동사 원이고 주어가 ecotourist니까 그리고 동사 to가 되는 거예요. o는 그러니까 오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감탄을 하는데 되게 큰 막 엄청 큰 뭐 코끼리나 기린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 그래서 fascinated by the bad but are not interested in the ugly or the dull. 그리고 여기서 are in o는 그러니까 요거랑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 동사 아닙니다. fascinate는 감정 유발 타동사. 그러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가 여기 여러 번 나오니까 문법적으로 유의하시고요. fascinate는 매력을 느끼다가 아니라 매력을 발산하다, 매혹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되니까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쁜 동물한테는 매료되고, 그러니까 나쁜 남자한테 매료되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근데 못생기거나 좀 멍청하게 생긴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물원에서 가장 차별받는 애들이 누굽니까? 파충류 계열, 그죠? 뱀 좋아해? 끔찍해? 이제 그러니까 걔네가 귀엽게 생겼어 봐. 그럼 집에서 한 마리씩은 다 키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뭔가 느낌부터 싸하죠. 뭔가 생태 관광 좋은 걸로 시작하나 싶었더니 아무래도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ures like dolphins and monkeys are seen as good, perhaps. 자, 돌고래나 원숭이들은 좀 좋은 애들이라고 우리가 여긴대. 어쩌면 왜냐면 they are the nearest creatures to us. 우리한테 되게 가장 가까운 애들이거든. 돌고래는 되게 똑똑하고 원숭이는 우리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in terms of intelligence. 특히 어떤 측면에서? 지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특히 저기 롯데월드였나? 저기 롯데타워? 거기 벨루가 다 봤어요? 걔 한두 마리 남았다던데.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갇힌 걸 안 돼.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벌써 2마리 죽었다던데. 벨루가라는 그 돌고래. 어쨌든 we also find them aesthetically attractive. 그리고 우리는 알게 돼요. 그들이 즉 동물들이 미학적으로 매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는 뒤에는 형용사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로 쓰인 거고요. 그리고 in the case of dolphins.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저 댐은 dolphins 즉 돌고래 얘기한 거예요. 돌고래들이 미학적으로 되게 아름답다, 매력적이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funny, 재밌다라고 생각한대요. 어떤 경우에서는? 원숭이들 경우에서는. 그리고 코끼리는 우리한테 크기로 인상을 주고요. 자, we see creatures like snakes and lions as bad and evil killers. 얘네는 되게 나쁜 저기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they are still fascinating. 그러니까 위에 fascinated랑 조심해야 돼. 여기서의 의미상의 조언은 당연히 누구니까 여기 snakes랑 lions거든. 얘네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댕겨야 되니까 능동의 의미인 현재 분사가 온 거예요. 그다음에 however 근데 no one is really interested in taking a trip to see wildlife. 야생동물을 보러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진짜 관심이 없는데 그 wildlife가 누구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죠. seen as boring or ugly. 재미없거나 아니면 못생긴 애들. 자, 여기랑 똑같이 얘가 사람들을 재미없게 하고 댕겨야겠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인 현재 분사가 온 겁니다. 자, 6번. No one goes tuna watching. 튜나는 참치죠? 아무도 참치를 보러 가진 않는데 We just want our supermarkets to ensure that 그냥 우리가 자주 가는 이마트가 뭐 해주기를 바란다? 뭐를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insure는 타동사니까 대신 접속사 되시죠? 뭐냐면 when fishermen go hunting tuna 참치를 잡으러 갈 적에 no nice dolphins get caught in their nets.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생태
관광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생각이라는 건 튜나, 참치랑 여기 돌핀이랑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거잖아. 근데 정작 참치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뭐야? 참치는 동원 참치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것만 관심 있고 거기에 차라리 어부가 참치 잡느라 옆에 돌고래가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착한 척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지? 그래서 eco-tourists do not seem to want to spend good money to go and see pygmy shrews and theaters or antelopes. 뭐 이건 다 전문적인 동물 이름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재미없고 못생긴 애들은 별로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팩트 폭행하면서 지문이 끝납니다. 자, 22번 지문 14쪽으로 오시면 되죠. 자, obedience. obey가 따르다, 복종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obedience training, 복종 훈련은 involves teaching a dog. 개한테 가르치는 걸 포함하는데 뭐 하도록? to perform certain behavior. 복종을 훈련시켰으니까 당연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행동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된 유의어 잡았고요. Certain behaviors at a given signal from the handler. 핸들러는 조련사 얘기하는 거야. 강영호 아저씨처럼. 요즘 강영호 아저씨 얘기하면 안 되려나? 자, 어쨌든 2번을 보겠습니다. These behaviors may be as simple as sitting at the owner's side, or as complex as retrieving a selected object after dealing with a series of obstacles or barriers. 자, 좀 문장이 기네요. 이러한 행동들, 즉 복종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특정 행동들은 어쩌면 간단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복잡한 것도 있어요 라는 건데 그냥 주인님 옆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 안저시키는 것 같은 간단한 거랑 retrieve.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어요? 없고. 혹시 저기 유나는 나중에 강아지 키우고 싶은 의향 있어? 없어? 건영이는? 아, 있어? 무슨 종 키우고 싶어? 뭐라고? 아무거나? 아, 유나는 별로 안 키우고 싶어? 고양이도? 오, 그래?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다 알죠? 그 리트리버가 그 이름이 왜 그러냐면 리트리버가 그 옛날에 새나 오리 같은 거 탕 쏘면 사냥꾼이 그럼 가서 물어오는 역할을 한 게 리트리버들이야. 근데 그 리트리버가 탕 쐈을 때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아, 내가 쟤를 물어와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똑똑한 거래. 그래서 리트리버 계열이 다 똑똑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리트리버가 그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retrieve가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물건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던져갖고 물어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몇 차례의 그 장애물을 이렇게 피하면서 물어오는 이런 고도의 훈련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simple과 complex는 각각 may, be의 보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형용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급 비교랑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3번. The signals may be verbal or non-verbal or a combination of the two. 자, 그러면 신호는 그러니까 조련사가 던지는 훈련에 대한 신호는 언어적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그 두 개가 섞인 걸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무릎을 두 번 탁탁 치면 애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앉아라고 하면 앉는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ovice는 신참, 뜨내기란 뜻이야. 초보. 그래서 novice obedience instruction involves teaching the dog. 그러니까 the dog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 배열 문제로 출제하기가 참 좋은데 이게 다 문장삽이나 이런 걸로 나왔잖아. 그래서 그 똑같은 강아지를 맨 처음에 가르칠 때는 뭐를 하냐면 to respond to a verbal command and an accompanying hand signal. 그래서 언어적인 명령어에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뒤따라서 나오는 손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맨 처음에는 복종훈련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개들은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추론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 잠깐 해두시고요. Later, as the dog learns, 이제 나중에 개가 점차 배우기 시작하면 the spoken word can be eliminated. 말로 하는 말들은 다 eliminate는 제거하다죠. 제거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함축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제는 비언어적 신호로도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be eliminated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6번 문장으로 갈게요. 자, some handlers have so
expertly trained their animals. 자, 여기는 서술형, 문장, 영작 나올 수 있으니까 영작과 관련된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조련사들은 have so expertly, expert가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전문가스럽게 trained, 훈련을 시켰대요. 그들의 동물들을. 그래서 이거는 so that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 접속사 that이 나왔고, 저는 늘 so that 구문 가르칠 때는 이 that은 그래서라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인과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전문가스럽게 훈련을 시켰더니 The dog responds to the slightest non-verbal signal. 그것도 아주 비언어적 신호 중에 아주 약한 수준, 아주 미묘한 수준도 다 감지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저는 여기 subtle, fine. 여기서 fine은요, I'm fine 할 때 fine이 아니라 이거 미세한이란 뜻이야. 미세한. 그래서 너네 미세먼지가 영어로 뭐예요? fine dust죠. 그래서 fine이랑 subtle. 특히 저 subtle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된다. B를 살짝 드시면서 subtle, subtle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나중에 듣기 할 때 들려요. subtle은 미묘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눈만 굴려도 아니면 손만 까딱여도 걔가 바로 반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se signals may be imperceptible. imperceptible는 천천히 하나씩 단어를 쪼개드리면 percept가 이 perceive야. perceive가 감지하다, 인식하다잖아. 거기다가 터블이니까 able. 할 수 있는이나 able이 붙어서 감지할 수 있는이 된 건데 앞에 not이라는 의미의 im이 붙어서 감지가 불가능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빡세게 다 잡았어요. unnoticeable, undetectable, indistinguishable, indiscernible, unapparent. apparent는 명백하냐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싹 다 잡았으니까 이거 다 근데 discern, distinguish, detect, notice 이거 다 다른 지문에서 유효로 다 잡아줬었어.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인식하라는 뜻에서 제가 일부러 좀 포괄적으로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인식이 불가능한데 are easily picked up. pickup이 뭐예요? 쥐어들다잖아. 이거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듣고 아 그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걸 pickup이라고 해요. 그래서 understand는 너무 쉬우니까 identify, grasp, comprehend 같은 좀 나올 만한 단어들을 좀 잡았습니다. by the trained dog.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겠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문법 그러니까 조심해라. 문법 출제될 여지가 꽤 많이 보여요. 내용이 너무 쉽잖아. 그래서 whose 여기서 whose는 뭐뭐의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뭐의로 해석을 해서 찾으셔야 돼. 왜냐면 whose 같은 경우는 언제 파괴력을 발휘하냐면 이거 고쳐쓰기 쓰면은 너네가 이걸 다 which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선행사가 dog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뒤에 완전이니 불완전이니 이렇게만 그냥 기계적으로 학습을 해버리면 full attention, 완전한 집중이 is focused on, 집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완전하니까 주어랑 목적어 다 있으니까 얘는 완전하네 하고 막 관계부사로 바꾼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의로 해석했을 때 적절하면 특히 뒤에 명사 오면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걸 of which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강아지의 full attention이라고 하면 되니까. 자, 여기 정도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다 쓰셨죠? 자, 23번 지문 가겠습니다. 오늘 지문 내용도 다 좀 너무 쉽죠? 23번 지문. 자, one of the most frequent problems in group work. group work, 집단으로 같이 협업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집단 작업, 즉 협업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is that 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보어 자리에 온 거니 접속사 that으로 보시면 되겠죠. Not everyone puts the same amount of effort into the task. 업무에 다 같이 똑같은 양의 노력을 기울이진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억울하니까 하기 싫어지잖아. 이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대학교 가면 팀플 할 때 일어나죠. 혹시 두 분은 운전고에서 팀플 하면서 이런 사례 없었어요? 아니면 혹시 본인들이 하셨나요? 자, 이거 그래서 막으려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피어 레이팅을 해. 피어 레이팅.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하라 그래. 이제 그걸로 보통 평가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거든. 그러니까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프리라이더. 그래서 그냥 무임승차한 애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쨌든 group members may have a different work ethic. 워크 에식이라고 해갖고 요즘 콩글리시로 많이 쓰더라 한국 사람들. work ethic은 직업 윤리, 그러니까 직업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ere standards for the quality of their work. 일에 대한 퀄리티, 질에 대해서 기준이 서로 다 다르니까 this will probably result in 결국 뭐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different levels of commitment to the group work. 해서 집단 작업에 서로 각기 다른 헌신의 수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는 bring about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줄기차게 강조했던 구동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3번. While different levels of commitment to the task could be partly influenced by individual workloads. 자,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이 일에 대한 헌신의 수준은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요거 함정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by individual workloads. 개인적인 업무량, 개인마다 할당된 업무량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함정을 왜 조심하라 했냐면 내용 파악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갑자기 한 3번 선지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헌신의 수준이 다른 이유는 개인적인 업무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건영아. 여기 partly라고 했잖아.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정 유의는 무조건 반드시 이런 단어들 조심해야 돼. 특히 이거는 영어로 necessarily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래서 necessarily 같은 단어들 혹시 의미 추론 문제, 내용 파악 문제 같은 거에 나왔을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o there are wider factors such as individual attitudes to study. 그래서 to study는 공부해볼, 연구해볼 태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태도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업무량으로만 결정짓진 않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other aspect of the same problem, however, is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측면은 근데 뭐냐면 where one member chooses to do more work than the others. 한 구성원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그냥 자청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유나가 보다 못해서 참다가 야 그냥 이거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외어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보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의문사입니다. 관계부사이려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의문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 over-eager, 얘다 이거는 열망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과다하게 열정이 넘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an over-eager member can be irritating. irritate가 그 너네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딱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여기서 윙 하고 지나가면 잠 다 잔 거죠. 그지? 이제 모기와의 사투를 벌이셔야 되지. 이렇게 빡치게 하는 게 irritate야. 짜증나게 하는 거 있지. 그러면은 얘가 다른 애들을 짜증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 현재 분사가 온 거고요. 여기다 irritated 해버리면 얘가 짜증낸다는 뜻이야. 그지? 왜 얘가 짜증을 유발하냐면 다른 멤버들한테 짜증을 유발해서 그 다른 멤버들이 야 그럼 네가 해. 아 귀찮게 하네. 하고 자기의 노력을 줄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량이 똑같이 할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더 한다고 해버리면 얘네가 그럼 줄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who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헌신을 줄여버려. 그러니까 짜증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living이라고 해서 분사구문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법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 역시 별표 치시기 바라고요. Leaving the overeager member to get on with most of the work.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분의 일을 다 떠맡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겠다라고 해버렸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자신의 열정보다 너무 넘치는 거지. 그래서 열정보다 업무량이 더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도 힘든 거야.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6번에 가면 by taking on more than her fair share. fair는 공평한, 동등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동등한 몫을 가지고 더 일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the overeager member may eventually come to feel resentful. 그러니까 결국 빠기 친다는 거죠. 야, 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거야. So with her increased workload, even if she volunteered for extra tasks. 그러니까 여기 심지어 자기가 자청해서 여분의 일을 더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빠기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this will change the group dynamics. 집단에서의 그 역학을 바꾸고, 그러니까 친구끼리의 이 관계를 바꾼다는 거야. And perhaps cause conflicts within the group. 그래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팀플 할 때 자기가 조금 이걸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좀 남들을 위해서 좀 도와준다고 해서 여기서 너네가 갑자기 그럼 이거 내가 더 할게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조장이 됐다 쳐. 조장이 됐으면 야,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더 잘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좀 더 해줘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일을 할당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걔 하나 때문에 얘네가 내려놔 버려. 그럼 이제 결국 조장인 니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조장을 맡게 되었으면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착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게. 오히려 더 팀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나누셔야 돼. 똑같이. 자, 24번 질문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주식이 뭔지 아세요? 주식회사? 뭔지 아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사업을 하니까요. 저는 개인 사업자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뭐도 있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인은 말 그대로 뭐냐면 개인은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법인은 법이 만들어낸 가공의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법인도 그래서 주민번호가 있어. 그래서 그걸 법인번호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학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다 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한 책임인데 대신 내가 이 마이클래스 영어 학원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유한 책임이야. 그래서 너네 유한 회사라고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는 책임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마이클래스 영어 학원이 법인이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약에 대표이사다? 근데 학원이 망했어. 그럼 난 그냥 학원이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책임을 거기에 따라서 안 져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대신 단점도 뭐야? 학원이 돈을 벌면 학원이 돈을 번 거지 내가 돈 번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못 가져가. 그래서 대기업에 자꾸 뭐 횡령, 배임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거 몰래 가져가다 걸려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법인으로 차리게 되면 그 회사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이걸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다? 개인 사업자는 최대 세금을 45%대 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을 벌잖아. 그러면 거의 절반을 뜯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5천만 원을 거의 세금을 뜯긴다고 보시면 돼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법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법인은 좀 싸거든 세금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예를 들면 9%에 뗐다 쳐. 그럼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여기 얘한테 배당을 하잖아. 그럼 요걸로 또 세금을 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은 결국 필연적으로 많이 뜯길 수밖에 뜯긴다는 말은 좀 그렇고 가져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한 책임이잖아요. 자기 몫에 따라서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소위 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분을 서로 사고 팔기 시작한 유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24번 질문 시작합니다. 자, whenever a business wants to grow. 자, 사업을 키우고 싶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했겠지만 옆 건물에서 혼자 1인학원 하다가 이제 이 건물 5층 학원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10배 정도의 돈이 더 필요했거든요. 저기보다 규모가 10배. 그러니까 여기가 75평인가 그래. 근데 나 저기서 혼자 20평짜리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규모도 벌써 3배지.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 거야? 은행에서 차입을 했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채를 지어서 이제 사업을 확정한 거고. 자,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빚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상의 리스크가 커지지. 그걸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 지분, 내 몫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벌게 될 돈을 나누는 거야. 그게 주식의 출발이야.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거나 돈을 빌리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때는 투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나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줘서 투자를 했어. 근데 쌤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유나 어떻게 된 거야? 1,000만 원 날린 거야. 근데 건영이는 1,000만 원을 나한테 꿔줬어. 그럼 내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영이한테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이게 부채와 주식 투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키우고 싶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투자자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라고 하고 콤마잖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얘는 후로 치환해도 되죠. 근데 이거는 대수로 바꾸면 돼, 안 돼? 얘는 안 돼. 계속적용법이라. 알겠지? 자, who are willing to give the business the money.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사에게 돈을 주고자 기꺼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근데 그 돈은 말이야,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니까 구분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보답으로 The investors get a part of the 벌써 50분이야? The business profits if there are any. 그럼 이제 회사에게 투자를 하고 나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omewhere along the way,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someone got the bright idea. 어떤 한 놈이 아주 대단한 생각을 딱 해냈대.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To divide up a company into shares or stocks. 그래서 회사를 지분으로 자르는 멋진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주식회사를 차려서 건영이와 유나한테 내가 주식을 팔면 너네도 마이클래스 영어학원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걸 주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네한테도 내가 몫을 떼주는 거지. 그러니까 횡령으로 잡혀가는 거야. 너네가 투자해서 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나온 돈을 내가 몰래 가로챘다? 그럼 이제 그걸로 횡령으로 고발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each share would represen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rofits.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한 특정 비율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거를 전문 용어로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n would gather in downtown New York City and sell these shares to interested investors. 그래서 그 주식을 이렇게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죠. 중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뉴욕에서 자주 모여서 그 주식의 지분을 팔곤 했다.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if the company did well and made a lot of profits, 그래서 회사가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 the shares would become worth lots of money. 그럼 당연히 지분의 그 가치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they would pay the investors lots of money each year.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그만큼 많이 줄 테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그 주식을 사고 싶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이 커지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the brokers for these large companies, 이러한 큰 회사들에 대한 중개인들이 move their business into a building. 이제는 거리에서 팔던 걸 빌딩으로 가서 팔기 시작했고, 그게 줄여서 NYSE라고 하죠. 뉴욕 증권 거래소가 출발한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납니다. 자, 이해됐죠, 이거? 자, 시간이 없으니 후딱 빨리 정리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21번 지문. 일단 생태 관광객들의 윤리적 태도, 생태적 태도를 지적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생태 관광의 진정성의 의문을 표하는 지문이니까 21에 1부터 3, 4. 그래서 얘네는 별로 관심이 없다. 못생긴 건. 그리고 얘네들은 다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편향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동물은 생태 관광의 가치에서
배제된다라는 뜻이죠. 배제된다. 이거는 오히려 이건 그냥 묶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편향적 생태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동물에 대한 편향적 인식 때문에 진정한 생태 관광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굉장히 자조적이고 비판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이라는 단어를 좀 잡을까요? authentic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스펠링이 좀 애매한가? 스펠링 다시 쓸게요. authentic. 자, 다 하셨으면 22번 오세요. 자, 22번. 자, 22번은 복종훈련 얘기하는 거죠. 강아지의 복종훈련. 복종훈련은 1, 2, 3, 4, 5, 6, 7. 자, 복종훈련은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걸. 자, 복종훈련을 통해 특정 행동을 가르칠 수 있다. 자, 그래서 3, 4. 언어와 비언어적인 걸 쓰는데 처음에는 개들이 언어적 신호로 훈련에 반응한다. 근데 점차 노련해지면서 미세한 비언어적 행동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주제 언어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개에게 복종 훈련을 시킬 수 있다. 발 아파.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의 이게 이제 결합 함께 섞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근데 딱히 컴비네이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합해서 쓰는 거. 비언어적 신호와 언어적 신호를 다 결합해서 활용해서 쓰는 거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집단 작업의 문제점이죠. 1, 2, 3, 4, 7. 자, 일단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각기 다른 수준의 헌신을 한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그 각기 다른 문제는 업무량이 달라서도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집단 작업에서 개개인이 일에 대해 일에 대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같은 양의 헌신을 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에 따라서 한 팀원이 더 희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 팀원의 희생으로 다른 팀원들이 헌신의 수준을 줄여 결국 한 사람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 집단 작업에서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희생 같은 경우는 sacrifice를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다.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자, 증권거래소의 유래죠. 1, 2, 3, 4, 5, 6, 7. 자, 투자를 하면 기업에 대한 투자로 투자자는 회사의 이익을 공유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에 따른 이익 분배 권리를 사고 팔기 시작했고,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증권 거래소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주제: 뉴욕 증권 거래소의 유래. 유래는 기원이니까 origin이라고 하면 되죠.
자, 오늘 지문은 뭐 좀 상당히 내용상으로는 간단했고요. 아마 신기하게 중간고사 때도 이 한 3주차 때 되게 쉬운 지문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 3주차도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 2주차 때 특히 빈칸 테스트 계속 더 낼 거니까 유의해서 훈련 열심히 해오시고요. 숙제 다 하시고 이번 다음 주에 수행평가 잘 보셔서 웃는 얼굴로 또 4주차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